반갑습니다. 재무제표 연결 연습 문제 저희가 두 영역으로 나누어서 강의 진행을 수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사례 1번부터 5번까지 5개의 사례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사례 1번과 사례 2번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받으신 거 재무제표 연결 연습 문제에서 압축 파일, 데이터 파일 설치가 끝나셔야 되고요. 끝나셨다면 프로그램 열어서 전산회계 1급 회사 코드에 들어가시면 9810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9810 완성자료라고 되어 있고요. 9810이라는 회사를 열어서 데이터 확인을 먼저 조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보실 거냐면 기본적으로 세 개의 장부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저희 제공해드린 자료에 보면 법인기업의 잉여금 처분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자료가 나오시는데 세 가지의 장부가 손익계산서와 잉여금 처분 계산서와 재무상태표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했었습니다. 우리가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을 계산하시고 그 당기순이익을 잉여금 처분 계산서 넘겨서 여기서 처분전, 미처분 잉여금 계산해서 재무상태표에 다시 넘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확인 한번 해보시면 정기분 재무제표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와 잉여금 처분 계산서가 연결되어 있다. 네, 요건데 첫 번째 나오는 1번 순서가 결산을 하게 되면 기업들이 손익계산서를 먼저 작성을 한다.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을 작성하시고 이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을 잉여금 처분 계산서로 넘겨서 전기 2월 잉여금에다가 올해 발생한 당기순이익을 합하죠. 작년 금액에 올해 금액을 합해서 제일 위에 미처분,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만듭니다. 193600000. 그래서 이 금액은 내년에 다음 해에 그 주주총회 때 결의를 하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에 넘겨서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이름으로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이름으로 193600000을 보관을 한다. 그래서 1번의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을 잉여금 처분 계산서로 넘기시고 잉여금 처분 계산서의 금액이 재무상태표까지 간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재무제표 연결 연습 문제 사례 1번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전기 2월 된 자료 중에 본사의 보험료가 50만 원이 아니라 250으로 잘못 입력되어 있다. 보험료 수정을 해라. 관련된 재무제표도 수정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와. 이게 지금 실질적인 시험 문제 유형인데 문제에서 일단 답을 가르쳐줬죠. 여러분들이 전산회계 2급 같은 경우는 손익계산서 비교해서 틀린 걸 찾아주는 게 시험 문제였다면 1급은 답을 지금 가르쳐준 거야. 손익계산서에 뭐가 틀렸다? 보험료가 틀렸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손익계산서 보험료가 틀렸으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손익계산서를 고칩니다. 그럼 문제는 손익계산서만 고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얘를 고치면 잉여금도 고쳐야 되고 마지막에 뭐까지 고쳐야 돼? 재무상태표까지 고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개의 장부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그럼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예컨대 손익계산서에 입력된 자료 중에서 문제에서 보험료를 확인해 보니까 보험료가 50만 원인데 얘가 50이 아니라 만약에 250이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보험료 수정하기 전에 당기순이익이 40596,000입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입력이 된다. 엔터 치고 나면 당기순이익이 바뀝니다. 그럼 이 바뀐 당기순이익이 손익계산서를 고쳤으니까 당연히 뭘 고치셔야 된다. 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고치셔야죠. 40596이 아니라 당기순이익이 지금 38596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이 당기순이익을 내가 직접 고치셔도 되는데 손익여금은 착하다. 네, 상단에 불러오기만 눌러주시면 당기순이익 금액을 38596,000으로 땡겨옵니다. 그러면서 당기순이익이 변경되었으니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바뀌었습니다. 얘가 바뀌니까 자동적으로 재무상태표도 수정하셔야 되는데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잉여금이 193600000이 아니라 얼마의 금액이 191600 말이 자꾸 꼬여 19160000으로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 고치면 잉여금 처분 계산을 고치고 잉여금 처분 계산을 고치면 뭐까지 고쳐야 된다? 재무상태표까지 고쳐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내용인데 저희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보면 대차 차익이 얼마가 있으시다? 200만 있으시다. 잘못된 거죠. 틀린 상태입니다. 근데 이 재무상태표 금액이 틀리는 이유는 사례 1번처럼 손익계산서가 틀려서 그렇다는 거죠. 자, 이게 시험 문제다 라고 가정하면 이제 우리 예제 1번 보겠습니다. 사례 1번 손익계산서에 보험료가 틀렸다. 50이 아니라 얼마로 입력되어 있다?
250.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가시면 보험료가 250이 아니라 50만 원인데 250만 원 잘못 입력되어 있다니까 이 250의 금액을 50으로 고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손익계산서 보험료가 바뀌면 당기순이익이 바뀝니다. 그럼 얘가 바뀌면 뭘 고쳐줘야 돼? 잉여금도 고치고 뭐도 고쳐요? 재무상태표까지 고쳐야 끝나는 문제죠. 이건 첫 번째니까 한 번만 더 해보신다면 손익계산서 수정된 금액을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서 불러오기해서 금액을 땡겨오면 당기순이익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재무상태표로 넘어가는데 40,596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처분 전 미처분 이익잉여금인 193,600,000이 2월 이익잉여금으로 가죠. 193,600,000 그렇게 해서 대차 차익이 없어집니다. 체류가 되면 이게 수정이 완료된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례 1번 문제는 단순하게 손익계산서 고치고 잉여금 처분 계산도 고치고 재무상태표까지 고치는 문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회사를 한번 바꿔볼게요. 우측에 회사 버튼 눌러서 9811로 갈 겁니다. 이 9811이 바로 사례 1번을 연습할 수 있는 예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사 코드를 9811로 갔을 때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대차 차익이 2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이 대차 차익이 200만 원이 있다라고 하는 건 틀렸다는 건데 이게 재무상태표가 틀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사례 1번 문제 다시 한번 더 확인하면 마지막입니다. 본사 보험료가 50만 원이 아니라 얼마라고요? 250이라고요. 그럼 본사 보험료를 잘못되니까 수정하셔야 된다. 본사 보험료라고 하는 건 손익계산서를 의미하고요. 손익계산서를 열어서 손익계산서에 보험료가 250이 입력되어 있는데 얘가 250이 아니라 얼마가 맞는 것이다? 50이다. 당기순이익이 바뀌었고요. 이 바뀐 당기순이익을 재무상태표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사이에 누가 존재한다? 잉여금 처분 계산서가 존재한다. 그래서 전기분 재무제표에 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열어서 불러오기 버튼을 하시면 당기순이익이 땡겨옵니다. 당기순이익 땡겨오면서 만들어진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어디로 보내셔야 된다?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잉여금으로 보냅니다. 얼마의 금액이요? 잉여금 처분 계산서의 금액이 193,600,000이죠. 그 193,600,000을 수정하시게 되면 대차 차익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사례 1번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입니다. 단 우리가 짚고 넘어갈 건 1번 문제와 오늘 수업하실 내용은 아니지만 1번 문제와 3번 문제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1번 문제가 보험료가 잘못되어 있다. 3번 문제도 보험료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나옵니다. 단지 차이점이 사례 1번은 어디에 보험료가 본사의 보험료가 반대로 3번 문제는 공장의 보험료가 차이라고 한다면 본사의 보험료는 판매관리비니까 손익계산서를 얘기하고 3번에 공장의 보험료는 제조경비니까 제조 원가 명세서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무엇을 고쳐야 될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사례 1번 본사 보험료 잘못됐다. 손익계산서 수정. 그럼 달아서 뭐 수정? 잉여금 처분 계산서 수정. 마지막에 뭐까지? 재무상태표까지 수정. 연습을 조금 해 두셔야 안 까먹을 겁니다. 자, 사례 2번 바로 넘어가 볼게요. 전기월대 재무상태표 자료에 기말 제품 재고액이 누락되었다라고 하는데 요거 확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 수업을 하면서 학습한 내용인데 손익계산서 매출원가 이 매출원가 안에 보시면 기말 제품 재고액이 있다. 5,500. 이 기말 제품 재고액은 손익계산서 입력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어디서 가지고 왔다. 작은 장 닫으시고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열면 전기분 재무상태표 보면 제품이라는 금액이 있다. 5,500. 이 전기분 재무상태표 금액이 손익계산서 매출원가 금액으로 땡겨진 것이다. 이 아이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한 번 더 보여드린다면 재무상태표의 제품을 선택하시고 F5번 눌러서 재무상태표를 지웁니다. 삭제했습니다. 대차 차익이 생겼죠? 그런과 동시에 손익계산서 매출원가 선택해 보시면 기말 제품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의 기말 제품이 누락됐다라고 한다면 재무상태표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손익계산서 누락된 거니까 손익계산서를 고치는 게 아니라 뭐부터 고치셔야 된다? 재무상태표부터 먼저 고치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례 2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회사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회사 버튼 눌러서 사례 2번으로 갑니다. 자, 우리 사례 2번 문제 확인하겠습니다.
정기월된 자료 중에 재무상태표에 기말 제품이 누락되었대요. 자, 확인 한번 해볼게요. 정기분 재무제표에 재무상태표 확인하니까 기말 제품이 없습니다. 요 자리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상한 건요. 정기분 재무제표에 기말 제품이 분명히 누락돼서 금액이 틀리는 상태인데 대차 차익이 없습니다. 금액이 맞다는 거죠. 이거는 가정스럽게 틀리면서 맞는 척 하고 있는 겁니다. 아우 가정스러운. 자, 저희가 손익계산서 먼저 확인 한번 해볼까요?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주시면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과 금액 한번 찍어보시죠. 기말 제품 재고액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결과가 나오냐면 재무상태표에 제품이 없음으로 해서 손익계산서 기말 제품이 틀리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손익계산서 매출원가가 틀려. 손익계산서 매출원가가 틀리다는 말은 당기순이익이 틀리는 겁니다. 저희가 보면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1,400 손실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색한 금액이 그럼 이게 손실이 나와 있으니까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도 이익이 아니라 당기순 손실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미처분 잉여 금액이 정확하지 않은 금액이 재무상태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세 가지 연결되는 장부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 계산서, 재무상태표가 틀리다. 다 틀리다. 싹 다 틀리다. 그래서 이걸 싹 다 고치셔야 됩니다. 자, 문제 마무리합니다. 사례 2번 문제인데 재무상태표에 기말 제품이 누락됐다더라. 그럼 나는 기말 제품을 작성을 하셔야죠. 재무상태표 차변 제일 밑에 자산 제일 밑에 제품 입력을 합니다. 얼마가 누락됐다고요? 5,500만 원. 자, 우리가 분명히 문제의 제품이 누락되었다고 해서 제품을 입력했는데 제품 입력하고 나니까 대차 차익이 생깁니다. 이게 원래는 금액 맞았는데 틀린 거로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고쳐가고 있는 단계다. 조금 기다리시고 자, 재무상태표 제품을 넣었어. 그럼 얘가 어디로 가야 돼요?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셔야죠. 내가 입력한 제품이 손익계산서 넘어가셔야 되니까 손익계산서 매출원가를 선택을 하면 기말 제품이 지금 클릭만으로 자동으로 조회가 된 겁니다. 아니면 조회가 안 되시는 분들은 상단에 조회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금액이 자동적으로 가져올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기말 제품이 없을 때 단기순이익이 마이너스 1,400이었는데 손실이었는데 지금은 이익으로 40596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리할 건 손익계산서가 바뀌었어. 그럼 당연히 뭐가 바뀌어져야 돼요? 잉여금 처분 계산서가 바뀌어야죠. 손실이 아니라는 거지. 뭐만 눌러주면 돼? 위에 불러오기만 누르면 손익계산서 단계순이익을 땡겨옵니다. 얼마의 금액이요? 40596을 가져오면서 처분 전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193600000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금액이 재무상태표로 갑니다.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잉여금을 선택하시고 193600000으로 입력을 하시면 엔터만 탁 치시면 대차차익이 생기는데 간혹 시험장에서 금액 입력하고 엔터 안 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이게 수정이 안 되신 상태로 갑니다. 저희가 회계 프로그램은 저장이라는 기능이 버튼이 따로 없기 때문에 자료 입력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엔터를 치셔야 자료가 저장이 되시고 값이 정상 반영된다. 대차차익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례 1번과 사례 2번 예제 두 가지 예제를 풀어드렸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조금 해 두셔야 됩니다. 1번, 2번이 정확하게 되져야 3, 4, 5번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 연습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느냐 뭐 간단합니다. 저희가 내려받은 자료에서 재무제표 연결 연습 문제 폴더에서요. 데이터 연습 문제란 DB 이 압축 파일이죠. 실행 파일 더블 클릭하셔서 설치를 하시고 설치하고 난 뒤에 제 회계 프로그램에서 회사 등록에 회사 코드 재생성 1차적으로는 설치부터 하시고 회사 코드 재생성을 하셔야 데이터가 제대로 불러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례 1번, 2번을 찾아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저희 내려받은 폴더에 보시면 재무제표 연결 사례 1번 풀이 있습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요거는 뭐냐면 조금 전에 보신 재무제표 연결 연습 예제 문제 1번 예제를 제가 문제 푸는 순서대로 캡처를 다 떠서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처음 설명 들었을 때는 알겠는데 시간 지나면 또 까먹고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걸 알기 쉽게 정리를 해놓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착한 것 같아. 어떡하지? 너무 착해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까먹으면 이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사례 1번만 있는 건 아니고요. 연습용 사례 2번, 3, 4, 5번도 있는데 아직 수업하지 않은 3, 4, 5번까지는 손 안 대셔도 됩니다. 1번과 2번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그러면 사례 1번, 2번은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반복 연습해 주세요. 네, 안 되는 거, 막히는 거, 애매한 건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